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으로 몇 년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AI와 인간의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AI가 다 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언제 사라질까? 일이 사라지면 인간의 삶은 어떤 의미로 채워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직업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 전체의 구조와 사회의 형태를 바꾸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과거의 기술혁명과 지금의 AI 혁명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그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본 다음 일의 종말 이후에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 될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기술혁명과 지금의 AI 혁명은 무엇이 다를까 하는 부분입니다.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수십 년 뒤 인간이 하늘을 날고 100년 뒤에 달에 가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기기관과 전기와 내연기관과 컴퓨터 같은 기술혁명은 주로 인간의 근육 노동과 반복 작업을 기계와 자동화로 대체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을 몰던 사람은 기차를 몰게 되었고, 손으로 장부를 쓰던 사람은 타자기를 쓰게 되었고, 타자기를 치던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기계가 일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결국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니까 전체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결이 다릅니다. 과거의 기술이 주로 손과 발을 대신했다면 지금의 AI는 인간의 뇌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은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개선했습니다. 지금의 AI는 스스로를 개선하고 다른 기술을 발명하는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AI는 수많은 논문을 읽고 요약하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실험 설계를 도와주고 심지어 로봇 실험실과 연결되어 실제 실험까지 진행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AI가 인간의 일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새로운 기술 자체를 발명하고 연구와 발명의 속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올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계속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AI가 잘하는 일과 앞으로 더 잘하게 될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AI는 글을 쓰고 번역을 하고 요약을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를 찾고 그림과 사진과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서의 초안을 만들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의료 영상 판독을 도와주고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규칙과 패턴이 비교적 분명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며 결과물이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무직 작업의 일부가 이미 AI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AI는 글과 이미지와 음성과 영상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와 생체 신호까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자동화 도구와 로봇이 결합되면 AI는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존재로 확장됩니다. 문서 작업과 이메일과 일정 관리와 보고서 작성과 기본적인 분석 같은 일은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공장의 생산 관리와 품질 검사와 물류 최적화와 로봇팔 제어 같은 일도 AI와 로봇의 결합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매장의 재고 관리와 고객 응대와 계산과 온라인 주문 연계 같은 작업에서도 사람의 역할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하는 일이 먼저 대체되었다면 앞으로는 머리와 손을 함께 쓰는 반복적인 업무들이 AI와 자동화 시스템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이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예전에는 단순 노동이 먼저 사라진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AI와 로봇을 함께 생각하면 영향을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이 비교적 명확한 사무직 업무가 먼저 강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재무 보고서의 초안 작성, 법률 문서 초안과 계약서 검토, 기본적인 수준의 코딩과 버그 수정, 단순 번역과 요약과 보고서 작성 같은 일은 이미 AI가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최종 검토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맡고 초안 작성과 반복 작업은 점점 AI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둘째, 반복적인 고객 응대와 판매와 상담 업무도 크게 바뀝니다. 콜센터 상담, 간단한 고객 문의 응답, 온라인 채팅 상담, 기본적인 상품 추천 같은 일을 AI가 점점 맡게 됩니다. 앞으로 사람 상담사는 정말로 복잡하고 감정이 깊이 얽힌 사례나 금액이 크고 위험이 큰 거래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의 많은 문의는 AI가 1차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물리적인 노동도 로봇과 결합되면 구조가 바뀝니다. 창고 물류에서 물건을 집어 나르고 포장하고 적재하는 일, 단순 조립, 기본적인 청소와 경비, 일부 농업과 건설의 반복 작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과 드론 같은 것들과 결합되면서 10년, 20년 사이에 크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일은 살아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의 총량 자체보다도 인간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AI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같은 결정은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철학과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리더십은 단순히 관리 능력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치를 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깊은 감정과 신뢰가 중요한 일입니다. AI는 감정을 흉내낼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신뢰와 유대감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 강하게 생깁니다. 심리 상담과 코칭, 위기 상황의 돌봄과 간호, 고도의 갈등 조정과 중재,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협상 같은 영역은 AI가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기획과 세계관 설계와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AI는 이미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세계관을 만들 것인지, 어떤 감정을 담을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는 참고 자료와 변형을 잘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와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AI와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한 조직 안에는 법률을 담당하는 AI, 의료를 담당하는 AI, 경영을 담당하는 AI, 운영을 담당하는 AI처럼 수많은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함께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도구를 어떻게 조합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 설계하고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개발자가 모든 코드를 혼자 작성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AI와 사람과 시스템들을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지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의 종말 이후에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언젠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는 일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일을 해야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일을 해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는 시대가 오면 이론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노동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의 의미가 생계에서 자기 표현과 의미로 옮겨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아름답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 올린 직업 정체성이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일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정치와 복지와 교육과 철학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제 제도, 평생 교육 시스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협력 구조,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철학과 종교와 예술의 영역이 AI의 시대와 함께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기술보다 사고방식입니다. 첫째,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팀원으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AI를 자연스럽게 부리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AI의 도움을 받아 10배의 속도와 품질로 일을 해내고,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AI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강력한 동료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도구 사용 능력보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코드를 많이 외우는 능력, 규정을 통째로 기억하는 능력, 자료를 빨리 찾는 능력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대신 어느 지점이 진짜 문제인지 찾아내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결정하고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할 줄 아는 사람이 AI 시대의 핵심 인재가 됩니다. 셋째,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 버틴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술과 AI의 발전 속도는 산업혁명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제는 20살 때 전공 하나 정해서 60살까지 그대로 간다는 모델이 점점 깨져갈 것입니다. 대신 10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자신의 역할과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면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일의 형태를 분명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쓸모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음으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에서 조금씩 벗어날 가능성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지와 같은 질문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삶의 중심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와 많은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일의 종말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일의 재발명,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재발명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AI와 일의 미래를 조금 더 깊고 차분하게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